사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는 넓게 자리 잡은 저기압대와 정체전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선대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밀려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마치 줄다리기 하듯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주 일요일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해 다음 주 내내 징검다리 형태로 비구름대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내릴 비는 한 차례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폭우 수준은 아니지만 주말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걸쳐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국지적인 소나기 형태가 아니라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강수의 원인을 살펴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에 걸쳐 있습니다. 이 경계 지점에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충돌하며 비구름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층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588선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는데 이는 곧 강수 지역과 비구름의 이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 비구름대가 들어오면 한동안 한반도를 뒤덮었던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번 강수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동시에 약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중심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연일 이어지던 강력한 폭염이 한풀 꺾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비구름대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인 금요일과 토요일까지는 여전히 폭염이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상층 대기의 흐름을 보면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과 200헥토파스칼 약 1만 1,700m 상공에서 각각 2개의 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전국이 고기압의 덮개 아래에 놓여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요일은 주요 도시별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6도 사이, 토요일은 30도에서 35도 정도로 예측됩니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높게 느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이어지는 태풍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자료에 따르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93W로 불리던 열대요란이 이제 TD22W라는 열대저기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식 태풍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며 중심기압과 풍속 역시 태풍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 기상기관이 내놓은 전망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 UKmet은 이번 열대저압부가 세력을 크게 키우지 못한 채 태국 인근에서 점차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조금 다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 오전 베트남 북부 연안 해상에서 이 저압부가 잠시나마 태풍의 기준 풍속인 초속 17m/s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는 극히 짧은 시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곧바로 세력이 약화되어 다시 열대 저압부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후에는 인도차이나 반도 부근을 통과하면서 점차 힘을 잃고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하게 된다면 제14호 태풍 농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농파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현지의 아름다운 호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집된 종합적인 데이터와 여러 국제 기상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이번 시스템이 태풍까지 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소멸 시나리오가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말까지는 여전히 폭염이 절정을 이루겠지만 일요일 이후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누그러지고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동남아 부근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는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 속에서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날씨 변화에 대한 불안과 관심을 더 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의 하늘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첫째, 9월은 여전히 여름의 잔열이 강하게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으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남부지방은 열대야 현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10월에는 점차 가을색이 짙어지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풍, 국직성 호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한랭전선 통과에 따른 급격한 기온 하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에 가깝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11월은 초겨울의 서막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찬 공기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와 내륙 지방에서는 첫눈 소식이 예년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산불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은 본격적인 한파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매서운 북서풍이 한반도를 자주 덮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중부지방은 영하권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남부지방 역시 큰 폭의 기온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라니냐의 영향으로 눈구름대가 서해안을 따라 형성되면서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형에서는 폭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 하반기 한국은 늦더위,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 평년보다 추운 초겨울, 강력한 한파와 폭설 가능성이라는 흐름 속에서 큰 기상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기온 변화와 태풍, 폭우, 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